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고요. 또 만기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장이 좀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향을 우리나라가 좀 받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 CPI 지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 생각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될 PPI 지표는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주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만기일 지나고 나서 괜찮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시장에는 지금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경고, 위험, 빨간 딱지 붙은 종목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초전도체가 가장 그 중심에 서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테마주에 많이 편승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고 딱지 붙어 있는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 자산운용사에서요 2분기부터는 AI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할 것이긴 한데 비중을 줄여라.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고성장을 할 것인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니들은 좀 팔아줘라 내가 좀 사게 이런 얘기일까요? 아무튼 AI 비중을 줄여라 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장이라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변동성을 어차피 예상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담감은 크지 않을 거 생각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지난 주말에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들어오는 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만 약간은 좀 변동성을 예상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일단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2일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전달 대비해서는 0.3%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근원 CPI, 핵심 CPI 같은 경우가 이제 0.3%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냥 CPI 지표 같은 경우는 0.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CPI 지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대 유지할 것이다. 이게 조금 좋게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대 그냥 유지된다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보통 1분기와 2분기의 지표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근원 CPI가 또 연준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기를 결정짓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충분히 지켜보는 움직임으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는 가능성을 70% 정도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업 지표 이게 조금 나빠지고 있어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27만 5천 명 증가로 나타났고요. 예상치가 이제 19만 8천 명인데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 고용지표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는데 실업지표, 실업률이요 3.7에서 3.9로 반등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4%를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를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고 될 수 있겠지만 4%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임금 상승률도 약간 둔화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실업 청구 건수도 21만 7천 명에서 21만 8천 명으로 조금 늘어날 것이다. 즉 실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있다. 물론 20만 명대 초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기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들 굵직한 것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12일날, 네, 핵심 CPI 지표, 코어 CPI, 그 다음에 그냥 CPI, 또 전년 대비 CPI 발표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4일 목요일 날은 우리 만기일인데 만기일 지나가면서 그날 뭐가 발표가 되냐면 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핵심 PPI 지표는 지난달 0.5에서 0.2로 떨어집니다. 이 PPI 지표, 이 CPI 지표는 그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PPI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즉 생산자 물가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핵심 쪽에서는 조금 네,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핵심 소매 판매는 조금 늘어납니다. 네, 소매 판매는 조금 늘어나서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 쪽으로 예상될 수 있고요. 그냥 PPI 지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 이런 쪽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물가 지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 PPI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 달 CPI 지표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것들 뭐 일단은 목요일 정도까지는 변수를 계속 안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700을 이번 주에는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뭐 돌파가 되더라도 마지막 구간, 네, 주말 정도 시점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주 초반에 나타날 변동성에는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은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에서 또 약간의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AI 행사, 네, 이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행사가 다음 주에 또 예상이 되어 있어요. 18일부터 진행되죠.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인터파 때를 했던 것처럼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한데 이번 주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변동성과 좀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넘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들 조금씩 주워 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 주를 잘 넘기고 넘어갔을 때 다음 주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뭐 주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 증시 전망은 2600에서 2720 정도다. 2700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치고 올라가서 넘길 것인지 아니면 후반부에 넘어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 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줄어든 상태. 네, 어떤 이야기가 요즘에는 사실 근데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뭐라고 씨부리대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후퇴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하는 이 시기가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는 6월달, 한국은 7월달로 예상된다. 근데 한국 7월달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들어가더라도 지금이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 인하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올려놨어야 돼요. 올려놔야지 이번에 좀 떨어지면서 같이 효과를 좀 볼 텐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권사들 이야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서 이제 경계심이 있을 것이다. 등등등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네, 이 국내 코스피 지수가 2680
2,780 정도 되죠. 그래서 2,700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2,600글 아래쪽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약간 좀 지루한 형태의 일주일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번 주 잘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가가 약간 변동성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떨어지는 거 줍줍줍. 네, 아시죠? 네,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반드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어가시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좋은 일들이 더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작년에 무려 2.8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마주의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은 초전도체와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을 받은 종목은 39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2개월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내에 많게는 3차례 이상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경고, 위험, 주의, 이렇게 붙잖아요. 보통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투자 주의가 먼저 떨어지죠. 그러면서 빨간 탁지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투자 경고, 그리고 단일가 매매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 위험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빨간 탁지가 투자 위험까지 가게 되면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딱지 붙이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없진 않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 주의가 붙어 있으면 야, 이놈이 경고나 위험 딱지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경고나 위험 정도가 오게 되면 약간씩은 이제 그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는 위치로 좀 가게 되긴 합니다. 자, 투자 경고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초전도체 테마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여기에 주목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이런 상승 포인트 같은 경우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상식이 좀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좀 떨어져서 이제 해제가 되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 지금 특허 출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조금 주저앉거나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5%대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변동성이 거의 9%대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매수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없겠죠.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 테마가 있죠. 전구체 기업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지난 1월 17일, 2월 16일에 이어서 지난 3월 7일에도 지금 세 번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캠, 유진테크놀로지, 신성ST, 파워로직스는 2차전지이면서도 또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성도 있고 기대감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부담스러운 건 맞죠.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실적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거라서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초전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평가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게 있죠. 초전도체
테마거나 2차전지 테마거나 전혀 연관없는 것들이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대형주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 눌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테마주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 자, 이렇게 테마주를 내가 만약에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나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도 좋은 시점을 잡아가지고 차익 실현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주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더 큰 상승을 보여줄 테니까 그런 상승 흐름들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 봤고요. 세 번째 얘기 넘어갑니다. 2분기부터는 AI의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CPR이죠? 네, CPR. 이게 뭐요? 심폐소생술인가요? 네. CPR 자산운용사에서 합니다. 이게 얘네가 이제 프랑스 아문디 그룹의 100% 자회사고요. 약 2,700조 원을 가지고 있는, 네,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런 유럽 내 1위의 자산운용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보면은, AI가 2027년까지 고성장할 거 예상되지만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전체 AI 반도체 종목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종목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는 따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승하는 것은 약간 오버한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는 충분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실적 증가세라든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까지 잡히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AI 칩 이런 것들은 2024년도 물량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뭐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몇만 프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뭐 13만원대에서 지금 17만원대 올라갔는데, 그거 올라갔다고 반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정 AI 테마로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약간의 그런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네,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AI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AI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나 진짜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AI 시장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산 규모가 커서 이제 비중이 큰 상태에서 진행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성 하나에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태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팔아먹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평가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판단 들어요. 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요, 혁신 사이클 예측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우리는 초기에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그래서 1년간 AI에 집중하는 펀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했답니다. 지금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환경 등등등. 근데 AI만 집중해서 투자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등등등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부분에서는 조금 저조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좀 줄였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AI 쪽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비중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만 있는 거지 뭐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밸류업, 기업 밸류업 시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건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5월을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일본이 먼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렇게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재료가 나오면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밸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깊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 이 사람은 네, 이쪽 자산 운용에서는 AI의 비중을 좀 줄이고 차익 실현 좀 하겠다는 얘기이긴 한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네, 고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뭐가 맞는 건다라고 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 근데 저는 네, 비중 줄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어찌 뭐 시작도 안 했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잘라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CPI가 랠리에 부담감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표가 일단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긴 한데 CPI 지표는 일단은 계절적 요소를 생각해보면 1, 2월 달에 조금 높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3월 달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4월 달에 발표되는 CPI죠.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PPI 지표 같은 것이 발표될 때까지는 약간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관망세로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 나왔던 이제 테마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더 쏠릴 수 있다. 그래서 테마주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테마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분기에 AI 비중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줄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고성장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딸리고 있다. 수요가 훨씬 많다. 그래서 뭐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근거가 조금 이상한데 뭐 고평가다. 주가 이미 반영됐다 얘기하지만 이미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영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느낌이 있어서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런 개념 보셔야 되겠죠. 2024년 기억하시죠? 2024년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가 떨어지면 더 산다. 매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했다면 중간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목적지만을 보면서 쭉 가야 한다. 부산 가는 고속버스가 대구쯤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킬 리는 없지 않은가. 승객이 스스로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주식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네, 목적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중간에 막 내려. 네, 지금 삼성전자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한번 봐보세요. 네,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여정을 즐겨라. 중간에 스스로 내리지만 않는다면 조만간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유혹이 많고 또 시련도 많고 그럴 겁니다만은 다 이겨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히려 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막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